아저씨, 감기 걸렸으면 마스크나 똑바로 써요. 옮기지 말고. 갤러리 관장 최애란이 택시 기사를 향해 코를 막으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나이 먹고 운전도 못하면 집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택시 기사가 바로 자신과 결혼할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자기야, 그 늙은이 곧 정리될 거야. 건강이 오늘 내일에. 휴대폰 너머 내연남에게 속삭이는 혜란의 진짜 속마음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며칠 후 화려한 약혼식장에서 70년 인생 최대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이 언제나 웃음과 복이 넘치는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가면 뒤의 진실. 새벽 3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대성건설 본사 건물 유리창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강만석은 회장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의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모두 퇴근하세요. 만석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시계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계시려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 만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모두 떠난 뒤 만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주차장 구석진 곳에 굳게 잠긴 개인 차고가 있었습니다. 만석이 열쇠로 차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차고 안쪽 비밀 라커룸에서 낡은 등산 점퍼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회색 점퍼였습니다. 만석은 양복을 벗고 점퍼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낡은 캡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겠군. 만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두꺼운 검은 마스크까지 착용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고 한켠에 덮개를 씌운 차가 있었습니다. 만석이 덮개를 걷어내자 20년 된 구형 택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이군. 만석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몇 번 헛돌더니 부르릉 소리를 내며 살아났습니다. 만석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만으로는 재벌 회장 강만석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를 뚫고 달린 택시는 시내 한 갤러리 후문에 멈췄습니다. 만석이 배전함 뒤 사각지대에 차를 세웠습니다. 갤러리 관장인 최애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만석의 가슴 속에서 의욕이 꿈틀거렸습니다. 혜란과는 지인 소개로 만나 몇 번 식사를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혜란이 먼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70대 호라비에게 다가온 50대 여인의 마음이 과연 진짜일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갤러리 후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혜란이 나왔습니다. 목과 손목에는 반짝이는 보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란이 갤러리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전시작품 배치가 엉망이라고.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알아? 당장 다시 해. 혜란이 화를 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만석이 택시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혜란이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만석이 차를 세웠습니다. 혜란이 뒷좌석으로 올라탔습니다. 비냄새와 함께 진한 향수 냄새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혜란이 룸미러로 만석의 모습을 훑어봤습니다. 만석의 허름한 행색을 본 혜란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아저씨, 감기 걸렸으면 마스크나 똑바로 써요. 옮기지 말고. 혜란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만석이 일부러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시그니엘 호텔이요. 빨리 가세요. 혜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만석이 내비게이션을 일부러 서툴게 조작했습니다. 아저씨, 내비게이션도 못 써요? 혜란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기계가 어려워서요.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먹고 운전도 못하면 집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왔어요? 정말. 혜란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만석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혜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란이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기야. 만석이 백미러로 혜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지금 호텔 가는 중이야. 혜란이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걱정 마. 그 늙은이 곧 정리될 거야. 만석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오늘 내일에. 몇 달만 참으면 다 우리 거야. 혜란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갤러리 부지 말이야?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넘길 거야. 그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뭘 걱정해? 난 원래 연기 잘하잖아. 그 앞에서는 순진한 여자 행세하고 있다고. 혜란이 유산 가로채기 계획을 서슴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만석은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기도 빨리 와. 오늘 축하해야지. 혜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기사 아저씨, 좀 빨리 갈 수 없어요? 시간 없다고요. 혜란이 등받이를 발로 찼습니다. 만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혜란이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의 얼굴을 향해 돈을 던졌습니다. 잔돈은 약값이나 하세요. 혜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기 빨리 낫기나 해요. 다른 손님한테 옮기지 말고. 혜란이 차에서 내려 호텔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런.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혜란아,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만석이 오열했습니다. 비가 앞유리를 때리는 소리만 차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혜란이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혈색이 안 좋으시네요. 혜란이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만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혜란이 가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고마워. 만석이 혜란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혜란이 돌아간 뒤 만석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혜란의 내연남이 누군지 조사해. 그리고 자금 흐름도 추적해. 네, 회장님. 단순한 파혼으론 끝나지 않을 거야. 만석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만석은 다시 택시 기사 복장을 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을 달래려 거리를 나섰습니다. 폭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서 짐 꾸러미를 든 중년 여성이 비를 맞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만석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챕터 2 국밥 한 그릇의 위로.
비에 흠뻑 젖은 중년 여성이 만석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여성이 가방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기사님, 어깨가 다 젖었네요. 여성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감기 들겠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만석이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제 혜란에게 받은 모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시장통 끝에 있는 할매 국밥집이요. 여성이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박수님이에요. 그 국밥집 주인이거든요. 만석이 백미러로 수님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님의 얼굴에는 인자함이 가득했습니다. 김기사라고 합니다. 만석이 거짓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기사님, 이런 비 오는 밤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이 요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을 회사에 두고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만석이 당황해했습니다. 수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려? 나중에 이 근처 지나가면 국밥이나 한 그릇 팔아주세요. 수님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사님도 힘든 일 하시는데 뭘? 수님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몸 따뜻하게 하고 들어가세요. 만석이 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만석은 다시 택시 기사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수님의 할매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간판에 할매 국밥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 김 기사님. 수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수님이 만석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뭘 드릴까요? 국밥 하나 주세요. 만석이 소박하게 주문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님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뜨끈한 국밥과 함께 수육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아, 수육은 주문 안 했는데요. 만석이 말했습니다. 서비스예요. 하루 종일 좁은 차 안에서 고생 많으시잖아요. 수님이 따뜻한 숭늉까지 따라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석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진한 사골 맛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 수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석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박수님, 나와. 험상궂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건물주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수님이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봐달라는 거야? 월세 2달째 밀렸잖아. 남성이 고함을 쳤습니다. 만석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가게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뚱뚱한 남성이 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 2배야. 싫으면 나가. 건물주가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떨어졌습니다. 제발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 수님이 건물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놓아. 더러워. 건물주가 수님을 밀쳤습니다. 수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당장 나서고 싶었지만 정체가 탄로날까봐 참았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답 안 하면 쫓아낸다. 건물주가 수님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만석이 몰래 화장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급한 일이 있어. 만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통 끝에 있는 할매 국밥집 건물을 당장 사. 네. 갑자기 왜요?
시세 3배를 줘도 좋으니까 익명으로 매입해. 알겠습니다. 만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님이 깨진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만석이 계산을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김 기사님. 수님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만석이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수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 김 기사님, 큰일 났어요. 수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석이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대요. 수님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새 건물주가 외국에 사는 독지가래요. 만석이 능청스럽게 축하했습니다. 그거 잘 됐네요. 월세도 반으로 깎아준다고 해요. 수님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김 기사님이 복덩이인가 봐. 수님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뭘? 만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문 일찍 닫고 막걸리나 한잔해요. 수님이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둘이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김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수님이 막걸리 잔을 따라줬습니다. 뭘 고마워하세요? 제가 한 일도 없는데. 만석이 잔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김 기사님 만난 뒤로 좋은 일만 생겨요. 수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자 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애들 키웠어요. 수님의 목소리에 설움이 담겼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만석이 조용히 맞장구 쳤습니다. 가난해서 애들한테 미안한 것 투성이었어요. 수님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잘 키우셨잖아요. 김 기사님은 어떠세요? 수님이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만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거든요. 그러셨군요. 수님이 만석의 손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그 순간 만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한편 대성건설 본사에서 강준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의 행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준수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뒤를 밟아봐. 며칠 후 수님이 식자재 시장에 가야 한다며 만석의 택시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님, 시장까지 좀 태워주세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시장을 오가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만석이 무거운 배추망을 번쩍 들어 날랐습니다. 어머, 김 기사님 힘 좋으시네. 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야 뭘? 만석이 뿌듯해했습니다. 수님이 손수건으로 만석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줬습니다. 묘한 기류가 둘 사이에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수님에게서 그때의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가슴이 왜 이러지? 만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준수가 보낸 사람들이 국밥집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만석과 수님이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사진은 곧바로 준수와 혜란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챕터 3 짓밟힌 진심. 혜란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벽에 던졌습니다. 와인잔이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흰 벽에 튀었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혜란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남자를 꼬시려고 해? 혜란이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당장 와봐. 큰일 났어. 30분 후 준수가 혜란의 갤러리로 달려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이것 좀 봐. 혜란이 휴대폰을 준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만석과 수님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준수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국밥집 사장이래. 박수님이라고 해. 혜란이 도끼를 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우 때문에 우리 계획이 망칠 수도 있어. 준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여자한테 빠져 있다니. 당장 없애버려야 해. 혜란이 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은 많아. 저런 더러운 식당 하나 망가뜨리기야 뭐. 혜란의 눈에 사악한 빛이 돌았습니다. 다음 날 혜란은 갤러리 VIP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안녕하세요. 제가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서요. 혜란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통에 있는 할매 국밥집이요. 거기 위생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거짓말이었지만 혜란은 진짜처럼 말했습니다.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쥐도 나온다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전화 받은 부인이 놀랐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기 전에. 혜란이 부추겼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혜란은 수십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도 가짜 계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할매 국밥집 절대 가지 마세요. 바퀴벌레 우글우글. 악성 루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틀 후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국밥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입니다. 직원 3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수님이 당황해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직원들이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부터 조리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요? 직원 하나가 조리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미리 심어둔 가짜 벌레 사체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직원이 수님을 째려봤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수님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위생법 위반으로 일주일 영업 정지입니다.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저는 정말 깨끗하게 했어요. 수님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영업 정지 딱지를 가게 문에 붙이고 떠났습니다. 수님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해온 장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더러운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보낸 용역 깡패들이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그 국밥집이냐? 덩치 큰 남성 셋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러운 음식 팔아서 사람들 배탈 나게 한 거 맞지? 깡패들이 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깡패 하나가 테이블을 뒤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우리 친구 여기서 밥 먹고 병원에 실려갔어. 또 다른 깡패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수님이 절규했습니다. 깡패들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뒤엎고 의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육수통을 온몸으로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는 손대지 마. 수님이 육수통을 지키며 외쳤습니다. 저리 가. 깡패가 수님을 밀쳤습니다. 수님이 바닥에 넘어졌지만 끝까지 육수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엉망이 된 가게를 봤습니다. 깡패들이 아직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준수가 심어둔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면 수님 씨가 더 위험해진다. 만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 안에서 주먹만 꽉 쥐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피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30분 뒤 깡패들이 물러갔습니다. 만석이 급히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수님 씨, 수님이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김 기사님?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손 다쳤네요. 만석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수님이 오히려 만석을 걱정했습니다. 김 기사님 손 다친다니까요. 수님이 만석을 말리고는 물을 떠줬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이 지금 당장 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혜란이 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혜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장님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혜란이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무슨 소문? 꽃뱀이 맴돈다는 소문이요. 혜란이 혀를 찼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앞당기는 게 어떨까요? 혜란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빨리 수습해야죠. 만석이 차가운 눈빛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좋아. 내 뜻대로 하자. 만석이 혜란의 뻔뻔한 연기에 속아주는 척했습니다. 다음 주에 약혼식을 하자. 정말요? 고마워요, 회장님. 혜란이 기뻐했습니다. 만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국밥집 테러 배우를 확인했나? 네, 회장님. 혜란과 준수가 짜고 한 일입니다. 증거는 CCTV와 통화 녹취, 동거래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좋아. 만석의 눈에 차가운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수님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죽은 아내의 묘소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김 기사님, 여기는 어디예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가끔 오는 곳이에요. 만석이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경치가 참 좋네요. 수님이 감탄했습니다. 만석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수님 씨, 사실 저는 많이 외로워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것 같아요. 수님이 말없이 만석의 거친 손을 잡아줬습니다. 두려워요. 나이 들어서 아무도 없이 죽을까봐.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약혼식 전날 만석은 백화점 명품관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이 만석의 허름한 복장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여기서 뭐 사시려나? 하지만 만석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에게 입힐 최고급 맞춤 정장과 구두를 골랐습니다. 이거면 될까요? 만석이 정장을 바라봤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이튿날 아침 만석이 수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이게 뭐예요? 수님이 놀랐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운행이 있어요. 만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해서요. 만석이 정장 상자를 수님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수님이 상자를 받으며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챕터 4 반전의 서막. 약혼식 당일 아침 7시 만석은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검은색 턱시도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군. 만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리무진 대신 직접 낡은 택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평소보다 힘차게 들렸습니다. 수님 씨, 놀라지 마세요. 만석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님이 어색하게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김 기사님, 저 이상하지 않아요? 수님이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오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해요. 만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님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 운행이 어디예요? 곧 아실 거예요. 만석이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믿어주세요. 만석이 수님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운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약속해 주세요. 만석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수님이 계속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 정말 어디 가는 거예요? 손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거든요. 만석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시그니엘 호텔 정문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수님이 놀랐습니다. 만석의 낡은 택시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서자 발레 파킹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요. 영업용 차량은 뒤로 돌아가세요. 요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기는 VIP 전용 입구입니다. 만석이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만석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본 요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요원들이 허겁지겁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만석이 당당하게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수님을 정중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김 기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수님이 화려한 호텔 로비에 압도되어 만석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 잘못 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만석이 수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강만석 회장 약혼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님이 현수막을 보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김 기사님, 이게 뭐예요?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만석이 수님의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낯선 중년 여성과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상에서 기다리던 혜란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게 뭐야? 혜란이 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준수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만석과 수님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혜란이 급히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 여자는 뭐예요? 혜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노망 나셨어요? 만석이 혜란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올라간 만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약혼식이 맞습니다. 혜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저 여자는 들러리인가 보네. 그런데 만석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혜란이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야, 그 늙은이 곧 정리될 거야. 혜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건강히 오늘 내일에 몇 달만 참으면 다 우리 거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갤러리 부지 말이야?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넘길 거야. 혜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예요? 당장 꺼요. 그런데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국밥집에서 깡패들이 수님을 괴롭히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 늙은 여우를 혼내줘야 해. 화면 속에서 혜란이 깡패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무서운 여자네. 준수가 당황해서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영상 꺼. 전원 내려. 준수가 단상으로 뛰어오르려 했지만 보안팀이 막았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속인 거야. 준수가 발악했습니다. 혜란이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런 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혜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차가운 눈으로 혜란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원하던 내 유산이다. 만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떨고 있는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만석이 하객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제 유일한 사랑입니다. 수님이 꿈인 듯 현실인 듯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님, 아니 회장님?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아본 것입니다. 혜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때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최혜란 씨죠? 경찰이 혜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기 미수 및 업무 방해, 폭력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혜란이 발버둥 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수에게도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강준수 씨, 같은 혐의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꾸민 거야.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하지만 준수도 연행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란과 준수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이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만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이신 거였군요. 수님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담겼습니다. 김 기사는 거짓이었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진짜였어요. 만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님이 만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취미인가요? 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님 씨, 만석이 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님은 이미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헤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만석이 뒤따라 나갔지만 수님은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님 씨, 만석이 빈 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승리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챕터 5 가장 행복한 드라이브. 약혼식장의 소동이 끝난 뒤 혜란과 준수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혜란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만석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준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텅 비었습니다. 만석이 혼자 남아 수님이 사라진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만석은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만석이 셔터 앞에 서서 안을 불렀습니다. 수님 씨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만석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우산도 없이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만석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수님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기사는 거짓이었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새벽까지 만석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셔터 안에서 수님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만석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수님 씨, 제가 잘못했어요. 만석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셔터 안에서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세요. 수님의 목소리에는 아직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회장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만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제가 사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저는 그냥 외로운 늙은이일 뿐이에요. 사흘째 만석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 배고프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만석이 셔터 밑으로 국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였어요. 맛없어도 참고 드세요. 셔터 안에서 수님이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이 국밥을 끓이셨다고요? 네, 당신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만석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많이 짜고 맛없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셔터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바보 같으세요.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비 맞으면서까지 왜 그러세요? 당신이 소중해서요. 만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0년 살면서 처음 느끼는 마음이에요. 수님이 셔터를 완전히 올렸습니다.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어요. 만석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님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정말 미련한 양반이네. 수님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수님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복수의 도구로 쓰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만석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수님이 만석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수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만석이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가진 것 다 버리고 당신과 살고 싶어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부터는 만석이라고 불러주세요. 만석 씨. 수님이 처음으로 만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수님의 국밥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혼례였습니다. 만석이 평생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수님도 하얀 한복을 입고 예뻐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 절하세요. 사회자가 소리쳤습니다. 만석과 수님이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만석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식구네요. 수님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보. 만석이 처음으로 수님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신혼여행은 낡은 택시로 떠났습니다. 뒷유리에 방금 결혼함이라는 종이를 붙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보? 만석이 운전대를 잡고 물었습니다. 바다 보러 가요. 수님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바다 구경 못 해봤거든요. 그럼 동해바다로 갑시다. 만석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며 두 사람은 여행을 즐겼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나? 만석이 신기해했습니다. 같이 먹어서 맛있는 거예요. 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자기도 했습니다. 여보, 바닥이 딱딱해서 아프지 않아요? 수님이 걱정했습니다. 전혀요. 이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만석이 정말 편해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만석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왕 회장이 아니라 김 기사로 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요? 그때가 진짜 배부른 기분이었거든요. 만석이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에게 주려던 갤러리 부지를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수님이 만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만석은 수님의 조언을 따라 회사를 바꿨습니다. 직원 복지를 대폭 늘렸습니다. 수님 장학재단도 만들어야겠어요. 만석이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는 거 어때요? 제 이름을 쓰실 필요 없어요. 수님이 손살을 쳤습니다. 당신 이름을 써야 의미가 있어요. 만석이 고집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바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혼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진 좋네요. 수님이 바다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도 웃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요. 당신 덕분이에요. 만석이 수님을 꼭 안았습니다.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가끔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좀 피곤할 뿐이에요. 만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오후 만석이 평소 즐겨 찾던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걱정이 되어 공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만석이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계세요? 수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 여보. 만석이 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어디였지? 만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수님이에요. 수님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그렇지. 수님이. 만석이 겨우 알아봤습니다. 집에 가야죠. 수님이 만석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챕터 6 지워지는 기억, 다가오는 그림자. 수님이 만석을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맞나? 만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수님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만석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수님 뒤로 숨었습니다. 나는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여보, 저예요. 수님이에요. 수님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했잖아요. 결혼? 만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언제 결혼했지?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수님이 만석을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VIP 병동에서 비밀리에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죠? 의사가 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아내예요.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뇌 MRI를 보시죠.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들이 하얗게 변한 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그게 뭔가요?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혈관성 치매입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수님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진행이 빠를 수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만석이 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잊게 되면 어쩌지? 만석이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수님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한편 이 소식이 준수에게 전해졌습니다. 준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준수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당장 준비하세요. 준수의 눈에 욕심이 번뜨셨습니다. 아버지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를 해임했다고 주장할 거예요. 며칠 뒤 준수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동시에 만석의 해임 절차를 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제 보호를 받아야 해요. 준수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수가 사설 구급대원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문 열어요. 준수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님이 문을 열자 구급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님이 막아섰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왔어요. 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잘 돌보고 있어요. 수님이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법적으로 남인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해요? 준수가 수님을 밀쳐냈습니다. 혼인신고도 아직 처리 안 됐잖아요. 아들로서 당연한 의무예요. 구급대원들이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싫어요. 만석이 수님 뒤로 숨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예요. 구급대원이 만석에게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만석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수님이 만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준수가 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만석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여보, 여보. 수님이 구급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만석은 교회의 요양병원에 감금되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준수가 병원 입구에 사설 경호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네, 알겠습니다. 병실 안에서 만석이 벽을 긁으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김 기사, 운전해야 해. 손님을 모셔야 하는데. 만석이 계속 약에 취해 잠만 잤습니다. 수님이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제발 남편 좀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보호자가 면회를 금지했어요.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보호자예요.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잖아요. 수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준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친의 건강 악화로 경영 공백을 막겠습니다. 준수가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회장 대행을 맡겠습니다.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준수가 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돈 봉투를 던지며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러면 국밥집은 건사하게 해드리겠어요. 아니에요. 수님이 돈을 밀어냈습니다.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수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수님이 텅 빈 국밥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두고 간 택시 운전면허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보, 어디 계신가요? 수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때 국밥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구세요?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회장님께서 아무도 믿지 못해 혼자만 아는 곳에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열쇠입니다. 수님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뭘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차고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금고도 은행도 변호사도 믿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낡은 택시만이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수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혹시 만석을 구할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챕터 7 마지막 운행일지. 그날 밤 수님이 비서실장이 준 열쇠를 들고 대성건설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석의 개인 차고에 도착했습니다. 차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택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보가 여기서 뭘 숨겨두셨을까? 수님이 택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봤습니다. 예비 타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이 타이어를 드러냈습니다. 그 밑에 기름때 묻은 공구함이 있었습니다. 공구함을 열자 방수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수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아픈 상태일 거야.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어. 공증받은 임의후견 계약서와 준수의 나쁜 짓 증거들이다. 내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긴다. 사랑한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팩 안에는 정말로 공증받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수 횡령 증거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미 다 준비해 두셨구나. 수님이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제가 할 일을 알겠어요. 며칠 뒤 대성건설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준수가 단상에서 의사봉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식 회장이 되겠습니다. 준수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준수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수님이 변호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잠깐요. 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준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강만석 회장의 아내 박수님입니다. 수님이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수님이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주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강만석 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받은 임의후견 계약서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부인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공증 확인도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서류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만석을 병원에 강제로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불법 감금한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화면에 약물 과다 투여 기록이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해서 소리쳤습니다. 저런 일이 부친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준수가 당황해서 발악했습니다. 저 여자가 치매 걸린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는 다 여기 있어요. USB에 담긴 준수의 횡령 내역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투자를 했군요. 도박비까지 회사 돈으로 갚았네요. 주주들이 분노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준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아무도 준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강준수 전무회의만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선언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주주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그때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준수 씨죠? 횡령 및 감금,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수가 수갑을 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준수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수님이 즉시 경찰 특공대와 함께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VIP 병동을 수색하겠습니다. 경찰이 선두에 섰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님이 소화기를 들고 VIP 병동 문을 내리쳤습니다. 쾅! 쾅! 쇠사슬로 잠긴 문이 부서졌습니다. 여보, 수님이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어두운 병실 구석에서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여보, 여보. 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결박을 풀었습니다. 만석이 희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의 냄새를 맡고는 기적적으로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만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손님,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수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예요. 수님이에요. 수님이 만석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수님이 만석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지옥 같은 병실을 벗어났습니다.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수님이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석은 여전히 기억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이 끓여준 국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네. 만석이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고프겠어요. 국밥 드세요. 수님이 한 숟가락씩 떠먹여줬습니다. 맛있어. 만석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수님이 만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만석이 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죠? 네, 저는 여보의 아내예요. 수님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그날 밤 만석이 수님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수님이 잠든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하신 모든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수님이 휴대폰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하세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군요. 만석이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운전, 조심히. 손님, 수님이 만석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네, 조심히 갈게요. 우리 함께요. 챕터 8 영원한 목적지. 챕터 8 영원한 목적지. 계절이 바뀌어
마당에 낙엽이 쌓이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만석의 혈관성 치매는 점점 깊어졌지만 수님의 지극정성으로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수님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만석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만석은 이제 젓가락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님이 떠먹여주는 국밥은 아기 새처럼 받아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만석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님이 만석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수님은 만석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특별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낡은 택시를 정비해 두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택시 놀이 할까요? 택시? 만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여보가 기사님이에요. 수님이 만석의 손을 잡고 택시로 향했습니다. 만석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자 반사적으로 등이 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만석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수님이 조수석에 앉으며 손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가야죠.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엑셀을 밟는 신용을 하며 운전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부릉부릉, 출발. 만석이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당 풍경을 보며 상상 속 여행을 했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넓어요. 수님이 연기하듯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을 위해 가장 예쁜 바다로 왔어요. 만석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꽃밭도 지나갈까요? 좋아요. 노란 꽃밭으로 가요. 두 사람은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사님, 정말 운전 잘하시네요. 당연하죠. 40년 경력이거든요. 만석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만석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밤 만석이 잠자리에서 숨이 가빠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숨이 차네요. 만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님이 만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만석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만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수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운행은 당신을 태운 그날이었어. 만석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당신과 함께 달린 모든 길이 행복했어. 만석이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수님이 만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만석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재계 인사들로 장례식장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 속 만석은 근엄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진이 맞나요? 조문객 하나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 고르신 사진이에요.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수님이 상주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고급 요리 대신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문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국밥이요? 네, 고인이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입니다. 조문객들이 뜨끈한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하지만 정말 맛있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수님이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장례가 끝난 뒤 수님은 만석의 유언대로 행동했습니다. 만석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회장님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수님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수님이 남은 사재까지 털어 만석 무료 급식소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급식소 개소식 날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여기서 공짜로 밥을 준다고? 정말이에요. 매일 와도 돼요. 수님이 노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시고 가세요. 급식소 한켠에는 만석이 몰았던 낡은 택시가 깨끗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싣고 달립니다. 저 택시가 뭐예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몰던 차예요. 수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택시 기사셨나요? 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였어요. 노을이 지는 어느 저녁 수님이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시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죠? 수님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서는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다니세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택시 위에 달린 작은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자 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답장 고마워요. 수님이 그것이 만석의 대답이라고 여겼습니다. 급식소에서 나오는 노인들이 수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내일도 와도 되죠? 물론이에요. 매일 오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고 갑니다. 노인들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택시의 운전석을 비췄습니다. 룸미러에 걸린 두 사람의 스티커 사진이 보였습니다. 만석과 수님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었던 추억의 사진입니다. 석양빛이 스티커 사진을 비춰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수님이 벤치에서 일어나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올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보,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수님이 택시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택시의 헤드라이트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만석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석과 수님의 사랑은 급식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택시 경적 소리가 마지막 여운을 남겼습니다. 빵빵. 그것은 만석이 수님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 같았습니다. 잘 가요. 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만석과 박수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찾았던 것은 단순한 진실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고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한 갤러리 관장에 가면 뒤에 숨은 탐욕과 소박한 국밥집 사장의 따뜻한 마음, 두 여인 사이에서 만석이 선택한 것은 돈과 지위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받은 한 장의 수건과 감기 들겠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던 만석의 마지막 운행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석 무료 급식소에서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사랑이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편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계속해서 일상의 소소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만나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